지역의 현안 문제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화성시병 석호현 예비후보님을 모시고 지역의 주요 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봉담 지역 주민들은 철도망 확충에 가장 큰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 신분 당선 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현재까지 봉담 연장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그냥 저는 꿈속에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화성 봉담에 전철역이 생긴다. 우리 주민들이 이 말귀만 들어도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예, 그래.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우리 화성 봉담 주민들은 정말 춤추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국토부 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타당성 검토해서 타당성이 좋게 나와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 봉담의 1지구, 그리고 2지구, 3지구, 그리고 효행지구,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확장되면서 전철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우리 같은 정치를 하는 석호현 예비 후보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러한 철도망을 놓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를 방문해서 원희룡 전 장관님과도 면담을 통해서 확답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장이 이뤄지게 되면 주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호매실에서 봉담까지 연결되는데 한 7km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럼 7km 정도가 되면 현재 봉담 인구가 9만 명 정도가 되는데 예. 봉담 2지구, 3지구, 그리고 효행지구, 수영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보다 많은 인구가 폭발하겠죠. 그러면 이 분들이 바로 봉담 전철역에서 강남까지 30분에 갈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획기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이야기하셨나요? 작년 9월 22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과 면담해서 바로 신분 당선이 왜 들어와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봉담 우리 3지구가 발표가 됐고 그리고 효행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인구가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면 폭발적인 인구입니다. 그리고 봉담에는 절대 필요한 이유가 대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곳에 전철역이 없어서 아이들이 교통으로부터 불편해서 그리고 봉담 주민들이 수도권과의 관계에서 강남까지 30분에서 40분 만에 돌파한다고 하면 생활이 윤택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원희룡 전 장관님에게 부탁드렸습니다. 네. 꼭 좀 해주십시오라고. 네. 예, 집권 여당이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GTX 신호선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습니다. 네. 현재 이 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제가 작년 9월 22일 날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를 방문해서 원희룡 전 장관님과 GTX C 노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수원역까지 GTX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7.3km 정도 우리 병점역까지 연결된다고 해야 되는데 반드시 와야만 되는 필요성을 강조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의 병점, 진안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경제성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기존 노선을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수원역에서 병점역까지 그렇죠. 기존 노선을 활용하니까 크게 비용이 들지 않고 네. 운영이 그 시에서 예산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네, 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정부에서 언제쯤 발표가 되게 될까요? 조만간에 발표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국토부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똑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원역에서 병점역까지 7.3km에 해당되는데 이 구간에는 이미 전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전철 노선을 이용한다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병점역까지 GTX-C 노선이 확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있다면 이거는 화성시와 협의해서 화성시가 350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연간 한 10억 정도가 운영이 된다면 이건 화성시가 담당할 수 있다. 그래서 GTX-C 노선이 병점역에 만들어져야만 되는 이유를 우리 국토부 장관님하고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절감되고 아마 이 발표 시기는 저는 곧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정 전후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신분당선하고 GTX-C 노선 두 가지 모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약사항에 맞습니다. 포함했던 부분인데 네. 만약에 우리 예비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이 부분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반드시 소통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해나갈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당선이 돼서 국회로 간다면 이 모든 것이 더 하루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철도망을 연결하는 거 외에 지금 화성시의 동서통합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도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병봉선, 병점과 봉단을 연결하는 철도에 네.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성시는 종과 행이 있는데 행으로는 이미 고속도로라든가 철도망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행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병점과 봉담 사이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병점에는 진안지구가 새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산동에는 태안 3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담에는 좀 전에 말한 효행지구 그리고 국가가 발표한 봉담 3지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영지구가 있습니다. 엄청난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행으로 철도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점과 봉담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있어야 되겠다. 예.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된 상황인가요? 현재는 제가 2016년도, 17년도에 이미 타당성 검토를 했으나 이것이 타당성 검토가 나오지 않는다 해서 취소됐던 일입니다. 다시 2023년도에 병봉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타당성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는 병봉선을 빨리 유치해서 봉담 주민과 진안동, 병점, 화산동 주민들이 원활한 교통망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만약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그 병봉선을 단지 병점과 봉담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철도의 어떤 연장선에서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예. 첫 번째 그 이유는 병점역으로 중심을 본다면 동탄에 GTX-C, GTX-A 그리고 SRT가 있습니다. 이거를 현재 병점 주민들이나 봉담, 화산동 주민들, 기배동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병봉선이 연결이 되면 바로 동탄까지 연결되는 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동탄에 있는 GTX-A, C를 이용할 수가 있고 SRT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더 간다면 강원도까지 연결되는 경강선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병점역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화성시의 헤드인 병점역이 바로 이렇게 변모해서 환승센터로까지 변경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것을 계속 정부 기관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분당선과 GTX-C가 연결이 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병봉선까지 완성이 되면 이제 완벽하게 철도망이 구성되는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네. 연결이 되는 그리고 거죠. 예. 우리 봉담역에서 병점역이 연결이 된다면 바로 어촌역까지 인천에서 내려오는 KTX까지 연결이 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네. 아마 봉담, 기배,
화산 진안 병정동에 사시는 주민들은 아마 교통으로서는 해방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거 공약과 관련해서는 발표하신 공약들이 굉장히 굵직한 것들인데 네. 이런 공약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공약을 하면 그건 약속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저 석호연 후보가 공약을 내면 이것은 실천일 것입니다. 약속과 실천은 전혀 다릅니다. 저희 국민의힘 정부 여당인 석호연 예비 후보가 이러한 공약들을 받아들였을 때 사실은 저의 그 공약이 아니라 주민들의 공약입니다. 네. 제가 10년 동안 이 지역을 지키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얻었던 귀동냥했던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공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제 공약이라기보다도 시민들이 열망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네. 저는 이것을 끊임없이 집권 여당과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협력해서 반드시 읽어내는 것이 저의 꿈이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떨어져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예비 후보 석호연만이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성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인 석호연 예비 후보가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실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